2019년 9월 미국 플로리다주 웰링턴에 위치한 한 호수. 경찰은 이 호수에서 낡은 흰색 자동차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 자동차 안에서 백골 시신 한 구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자, 약 일주일 뒤 경찰 조사 결과 백골 시신의 주인은 바로 1997년 11월 플로리다에서 실종된 40세 남성 윌리엄 몰트였습니다. 당시 윌리엄은 클럽에 방문한 뒤 여자친구에게 보낸 금방 집에 갈게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흔적도 없이 실종. 실종된 지 무려 약 22년 만에 엄마의 품에 돌아오게 된 그. 세상 22년 만에. 아유, 20년이면 가족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 20년을 보냈을까, 진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세월이 꽤 지난 건데 22년 만에 발견이 어떻게 된 거죠?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을 뻔한 윌리엄 실종의 흔적을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위성 지도 서비스인 구피어스 때문이었습니다. 자, 시신 발견 한 달 전인 2019년 8월경 헨리는 우연히 자신이 살던 동네 웰링턴을 구피어스로 살펴보던 중 호수에 있는 게 뭐지? 자동차인가? 자, 호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확대를 해보니 자동차로 추정되는 물체가 호수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야, 저걸 또 어떻게 봤네. 그래서 그때 자신이 살던 집의 새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머. 그리고 헨리의 연락을 받은 새 집주인은요, 드론으로 호수에 잠긴 자동차를 확인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야,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무려 22년 만에 윌리엄은 그를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에선 22년간 실종된 사람을 찾은 구피어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차를 발견했어도 뭐 설마 저게 차겠어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연락해준 사람의 노력 덕분에 22년 만에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2009년 10월 8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유폴라에 거주하던 제이미슨 가족이 새로 이사할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다 같이 집을 나선 뒤 감쪽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그로부터 8일 뒤 가족이 살던 마을로부터 약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제이미슨 가족의 트럭이 발견됐고요. 트럭 안에는 부부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자동차 열쇠, 현금 약 3,600만 원이 발견됐지만 제이미슨 가족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 현금을 3천만 원씩이나 차에다 넣고 다녀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집단 자살? 호호. 집단 자살? 돈을 놓고 새로운 집을 찾으러 다니는 와중에? 실종된 제이미슨 가족을 찾기 위해 몇 달간 100여 명의 인력과 탐지견 또 헬리콥터까지 동원됐지만 수색 실패. 그들의 행방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3년 11월 제이미슨 가족의 트럭이 발견된 곳과 약 4.8km 떨어진 산비탈에서 제이미슨 가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남편인 바비 제이미슨의 두개골에서 의문의 구멍이 발견됐지만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는데요. 총상인가요? 두개골에 구멍이면? 거의 그렇겠죠. 근데 이 시신이 좀 빨리 발견됐어야지 뭐 사인을 알 텐데 지금은 그 구멍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 거죠. 네. 이들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혹시 숲에서 길을 잃고 죽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새 집을 알아보러 가던 중이던 그들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 숲에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이미슨 가족을 지켜본 주변인들은요. 제이미슨 부부가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마치 마약에 중독된 듯 굉장히 초췌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마약이구나.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들이 살던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 영상 속에서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아무런 대화 없이 무표정으로 짐을 옮기는 부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약거래 그 대금인가 보다. 자, 경찰 또한 마약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집과 트럭을 모두 수색해봤지만 이들이 불법 약물을 복용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더욱더 미궁 속에 빠뜨린 목사 지인의 충격적인 증언. 그 부부 그 집에서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이미슨 부부가 집에 귀신이 있다며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쫓기든 나왔다. 그렇죠. 쫓기든 나왔을 수 있겠다. (1986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21살의 에드가 라툴립은 안타깝게도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늘 걱정 속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럴 수가. 대체 어디로 간 거니, 에드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했던 에드가가 갑자기 사라진 건데요. 경찰 수사 결과 에드가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버스를 탄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머, 어떡해. 한 번도 혼자 멀리 간 적이 없었기에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렇죠. 얼마나 걱정이 크겠습니까? 게다가 또 폭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떨어지면 어떻게 걱정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야 되죠? 경찰과 가족들은 에드가를 찾기 위해 전단을 배포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희망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떡해. 정말 한순간에 아들을 잃은 부모님은 절망에 빠졌고요. 아픈 아들이 혹여나 잘못된 것은 아닐까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죠. 진짜 매일매일이 지옥이셨을 것 같아요. 아들도 아프니까 더 걱정되지. 보살핌 받아야 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에드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가족들의 고통은 깊어갔고요. 그렇게 무려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의 어느 날 엄마 실비아에게 다급히 걸려온 전화 한 통. 여기 경찰서인데요. 에드가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에드가 씨 찾았어요. 무려 30년 만에 에드가를 찾았다는 전화가 온 겁니다. 30년 만에? 30년 만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대체 어디에 계시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30년 전 에드가가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던 날 인근 도시 세인트 캐서린스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그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에드가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도 가족에 대한 기억도 전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던 건데요. 정말 다행이네. 그런데 말이죠.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살고 있던 어느 날 기억나. 기억난다고? 내 이름은 에드가 라툴립이고 내가 살던 곳은 온타리오주 키치너야. 아니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네. 그래서 에드가의 생활을 돕던 사회복지사는 곧장 에드가 라툴립이라는 이름으로 미해결 실종 사건을 찾아봤고요. 같은 이름을 가진 실종자 전단을 발견했는데 그 사진 속 남성이 바로 에드가였죠. 사회복지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요. DNA 대조 작업 결과 에드가와 가족들의 DNA와도 일치. 그렇지. 30년 만에 그토록 찾던 아들을 찾은 부모님은 미안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가족들이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덕분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종된 지 30년 만에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아들. 잃어버린 시간만큼 아니 그 몇 배로 가족 모두가 오래도록 행복하길 바랍니다.